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프랑스는 본인들의 나라는 매우 뛰어나다라는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에 스스로를 고급진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다니던 이번 프랑스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며 집집마다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를 나와 한국 여행객을 찾고 심지어는 집으로 한 번만 와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영국, 독일, 러시아와 함께 유럽의 대표적인 강대국 중 하나며 유럽에서 3위 이내 순위권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입니다. 경제 순위는 영국과 매년 엎치락 뒤치락 하긴 하지만 GDP로만 본다면 프랑스가 우세했으나 2017년부터 영국의 GDP가 프랑스를 추월했습니다. 비옥하고 광활한 영토에서 비롯된 생산력과 인구를 바탕으로 프랑크 왕국 때는 동로마 제국과 더불어 유럽의 패권을 다투었고 분열 이후 프랑스 왕국 시절에는 신성로마 제국과 유럽의 패권을 다투었으며 영국이 18세기부터 대도한 후에는 영국과 세계 각지에서 겨루며 패권을 다투었습니다. 상당히 짧게 이야기한 것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만큼 강력했던 것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교육 수준은 아주 높습니다. 2.5세에서 3세 때 에콜 마테르넬에 다니는 것으로 프랑스인의 교육이 시작됩니다. 의무교육은 에콜 프리메르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 콜레주 중학교까지 이어지고 대학 진학파는 리세 고등학교에 다니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또한 프랑스의 노동법은 만 16세 미만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리세에서 1학년은 수공드, 2학년은 프러미에, 3학년은 테르미날이라고 부르고 모든 학교에는 유급이 있을 정도입니다. 대입시험인 바칼로레아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 때 프랑스어, 영어 시험을 보며 20점 만점에 10점 이상이 되어야 3학년으로 진학이 가능하며 3학년 때 각각 전공에 따른 시험을 봅니다. 대학은 모두 5월만 되면 학년 말 시험을 치르는데요. 여기서 2번 떨어지면 해당자의 전공은 그 어느 대학에서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인들 또한 프랑스로 많이 유학 가는데요. 사실 프랑스로 유학을 가는 것은 확고한 목표를 정해서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점이 매우 두드러진 나라다 보니 한국 유학생이 매우 많습니다. 어느 정도 한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한국인들끼리의 모임도 잦습니다. 그러나 유학을 마치고 프랑스에서 해외 취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 유학을 왔을 때는 환영하지만 유학이 끝나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인데요. 프랑스에서 장기간 거주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투자, 국제결혼 등의 수단으로 영주권을 확보한 뒤 취업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현지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하면 끔찍하게 어렵고 대부분 실패합니다. 법률상 프랑스인 유럽연합 국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데 현지인조차도 실업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프랑스에서 한국 태극기를 들고 한국인을 찾으러 다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하며 다양한 인종이 많이 살고 있기로 유명한 파리는 치안 또한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프랑스 학생이 학교 후 집으로 가던 중 남성 무리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현금을 갈취당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한국의 유학생이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지나가고 있던 현지인들도 무서워 힐끔 쳐다만 보고 한국인이 순식간에 달려간 건데요. 이 몰래카메라 같은 상황은 사실 프랑스 전역에서 자주 있는 일이고 흔한 일이지만 다들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소매치기들은 단순 소매치기가 아니라 범죄 조직이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재빠르게 달려가 시비를 걸며 주의를 분산시키며 아이를 도망가게 도와주고 곧 아이가 안전하게 사라진 걸 보고 나자 경찰을 불렀으며 곧 오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멱살을 잡고 위협을 가하는데요. 이때 실제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소매치기들은 줄행랑을 쳤습니다. 사실 아주 무섭고 간담이 서늘했다며 말한 한국인은 일반 여행객으로 전날 숙취에 샌느강을 거닐던 도중 몸이 먼저 나간 것이라며 술이 아직 덜 깬 걸 수도 있다는 짧은 농담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에 프랑스 자국민들은 한국 사람의 전투력과 담대함에 반했으며 한국은 대단한 나라라며 한국 사람들이 보이면 잘 챙겨주고 여행객들에게 숙소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직접 찾아가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프랑스 파리가 소매치기로 아주 유명한데 한국은 무서울 게 없나 보다. 어떤 민족이길래 그렇지. 실제로 한국을 가보면 저런 소매치기 광경을 보기 매우 힘들다. 그러니 저렇게 달려갈 수 있을 거다. 한국의 치안은 정말 최고다. 프랑스에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근 극심해진 소매치기범에
한국인이 크게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먹은 술이 뭔데? 나도 한번 먹어보자. 우리나라에도 가끔 저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정말 크게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어 안심입니다. 등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의 소매치기는 전문직입니다. 상상 이상의 수법과 기술들을 과시하는 다양한 소매치기를 유럽의 주요 관광도시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등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눈보다 손이 빠르다는 말이 정말 이들에게 딱 맞아 떨어질 정도입니다. 이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 프랑스 파리는 그러나 소매치기와 앵벌이 등 관광객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관광객들은 이들이 다가오면 괜히 동정심을 가졌다가도 이내 범죄 피해를 당하고는 분통을 터뜨려 왔습니다. 이런 어린이와 청소년 다수가 실은 범죄 조직에 납치돼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3일 프랑스 언론들에 따르면 파리지법이 범죄단체 구성과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루마니아 출신 남녀 20명에게 지난 18일 징역 4년에서 8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여기에 복역 후 프랑스 밖으로의 추방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파리 경찰청이 확실하게 파리 지하철 소매치기 문제를 해결코자 특별 단속을 벌여 붙잡았습니다. 루마니아 출신 불법 이민자들인 이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유인 파리 지하철역 곳곳을 중심으로 소매치기와 앵벌이를 시켰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계단 등에서 관광객의 소지품을 훔치도록 시켰습니다. 여러 명이 무리를 지어 한 명은 관광객의 관심을 끌고 또 한 명은 관광객의 소지품을 훔치고 또 다른 한 명에게 훔친 물건을 건네 숨겨서 달아나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유럽 여행에서 당하는 대표적 소매치기 수법입니다. 이들이 범죄 행위를 시킨 아이들도 모두 루마니아 출신이었습니다. 모두 50여 명을 데려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파리 경찰은 2017년부터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일당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가 꽤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올해 초부터 미성년자를 동원해 소매치기와 앵벌이를 시키는 범죄 조직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파리에서 소개치기를 당한 한 남성이 지갑을 다시 되돌려받는 기적적인 경험담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게시물엔 글쓴이가 파리 여행 시 경험했던 황당한 일화를 친구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느 날 파리 지하철을 탄 글쓴이는 안면부지인 백인 여성 4명이 다가오자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때 글쓴이의 지갑을 들고 있던 무리 중 한 여성이 글쓴이에게 지갑을 다시 되돌려줬다. 이에 글쓴이는 그 즉시 지갑 안을 확인했고 신기하게도 돈이며 카드며 다 그대로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이 지갑을 떨구지도 않았기에 이들 여성이 소매치기 하다가 지갑 속 사진을 보고 지레 겁먹고 다시 되돌려줬다고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글쓴이가 공개한 지갑 속에는 군복무 시절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담겼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총 맞을까봐 도망간 듯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렸다. 소매치기 방지 꿀팁, 국방부 바이럴이네 등 재밌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